오늘은 혈관 건강에 놀라운 슈퍼푸드, 양파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인들이 육식을 즐김에도 심장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로 양파가 꼽히죠. 하지만 이 양파, 제대로 알고 드셔야 그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압까지 안정시키는 양파의 진짜 힘.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특별한 섭취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한 첫걸음, 손미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여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고지혈증과 혈전 예방에 좋다는 그 양파, 이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보내주신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양파가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중국 산동성 주민들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유독 낮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비결 중 하나로 양파가 딱 꼽히더라고요. 네네. 그 양파 썰 때 눈물 나게 하는 매운 성분 있잖아요. 황유기화합물. 그게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아, 맞아요. 이게 뭐 몸의 기운도 북돋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되고 또 혈액 엉기는 것도 막아준다고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죠. 그런데 이 좋은 성분들이 열에는 좀 약하고 또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열에 약하고 휘발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매일 생양파를 그렇게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운맛도 강하고 속 쓰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좋은 성분 손실은 좀 줄이면서도 효과는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최인규 어르신, 김영수 어르신 이런 분들 사례가 나오던데 건강 개선 효과를 보셨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써는 방식하고 썰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써는 방식과 기다리는 시간. 네, 그 도쿄 식품영양연구소 나카무라 교수팀 연구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양파를 썰어서 바로 요리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는 상온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이요? 왜죠? 그래야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항염, 또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썰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이면 이 성분이 거의 안 생긴다는 거죠. 와, 10분, 15분. 생각보다 꽤 긴데요? 그냥 썰어서 바로 볶았는데. 그럼 써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토대학교 타나카 교수팀 실험 결과를 보면요. 보통 양파 결 따라서 세로로 많이 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써는 것보다 그 결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가로로 동그란 모양 살려서 얇게 썰 때 양파 세포벽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된대요. 세포벽 파괴. 네, 그게 이제 유효 성분 활성화에 더 유리해서 항산화력이 무려 최대 2.5배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5배요? 와, 정말 큰 차이네요. 가루로 얇게 써는 거 기억해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썰어서 한 1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조합이 나옵니다.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네, 서울대학교 박성철 교수팀 연구 결과를 보면 양파에 많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하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만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흡수율이 3배 이상 확 높아지고 혈관 염증 제거에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와, 퀘르세틴이랑 오메가3랑 만나서 흡수율이 3배? 들기름, 이거 정말 다시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궁합이 아주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요. 최적의 방법은 일단 양파를 가로로 얇게 썰고 한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가 네, 알리신 생성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 먹는 거네요. 강불은 성분 파괴하니까 피해야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자료에서 소개된 그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셨다는 방법과 일치하는 거죠. 드디어 연결이 되네요.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자료에서는 보통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 그 정도를 식사와 함께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이요. 저녁은 왜 안 좋죠? 양파가 혈압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 드시면 혹시 자는 동안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아침에 어지럼증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저혈압성 어지럼증.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다고 해도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특히 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라고 하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요.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왜 그런 거죠? 양파 자체에도 혈액 응고를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약효랑 이게 더해지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겠군요. 또 다른 경우는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위가 좀 약하신 분들도 섭취에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가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위가 약한 분들? 네. 특히 그 양파즙 형태로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성분이 고농축되어 있으니까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리해서 드시는 것보다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 신장이나 위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고지혈증, 혈전 예방을 위한 최고의 양파 섭취법. 네. 양파를 가로로 얇게 썰어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기름 두르고 중약불에 살살 볶아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간단하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의사항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차는 항상 생각해야죠. 와, 근데 정말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인 이 양파 하나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다른 음식들 있잖아요. 그 속에도 혹시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꾸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강 효과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다른 음식들도 네. 한 번쯤 우리가 먹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양파 섭취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양파는 얇게 썰어 10에서 15분간 공기 노출로 알리신을 활성화시키고 들기름에 중약불로 볶아 흡수율을 높이세요. 식사와 함께 아침이나 점심에 적당량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항응고제 복용자, 신장 기능 약화, 위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진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